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에는 재룡전기라는 회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는 형님들 종목이죠. 형님들이 준비해서 열심히 떠들었고 또 앞으로 떠들 회사입니다. 2분기 어닝 전에 살펴본 부분 그리고 실제 실적을 보겠습니다. 회사는 86년에 설립이 돼서 9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변압기 제조 판매 회사고요. 중소기업에 해당을 합니다. 특이하게도 크레딧 등급이 있습니다. A0에서 BBB 플러스, 이 정도 규모 회사치고는 있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 지분율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가 합해서 36%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하는 제품, 변압기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고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능만 알면 될 텐데요. 변압기라는 것은 결국 압을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높이거나 낮추는데 전기를 사용하려면 보통 낮추겠죠. 발전소에서 발전이 돼서 송전돼서 올 때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관련 업체는 우리가 익히 아는 현대일렉트릭, LX일렉트릭 등부터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영세한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공공기관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민수에서는 건설사들 이런 데 납품을 하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미국 위주로 해가지고 좀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단연간의 성적표를 보자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다소 정체되어서 한 400~500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들쭉날쭉했습니다. 이때까지만 보면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자, 재무상태표, 현금성 자산이 한 300억 정도의 차입금은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회사가 버티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싶습니다. 자, 동사의 매출액은 주로 내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언젠가부터 수출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내수가 줄었지만은 수출이 늘어나면서 어찌 보면 밖으로 열리는 부분이 있다는 게 그림 그리기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회사는 상당히 많은 양의 공급계약 공시를 계속해서 뽑아냈어요. 수주가 나온다는 거고 수주가 나오니까 매출로 이어지겠거니 싶겠죠. 그 대부분은 미국 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수출터였다는 건데요. 회사 표현으로는 전봇대 같은 데 나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걸 단순하게 일할로 계산을 해본다면 2분기에 180억이라는 숫자가 반영될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반영될 게 있다 정도로 보는 거죠. 구체적인 예상치는 한 50억 정도였고요. 공사 진행률을 따라서 하반기 때 나뉘어서 점진적으로 매출 반영될 것들이 많다. 근데 이 회사가 과거에 연간 매출액이 400~500억 정도였으니까 제법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올 1분기까지는 이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향후 올라올 거라는 점을 본 건데요. 하지만 매출액이 찍힌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기는 힘든 것이 이게 이익으로 이어질 거냐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매출액이 올라오던 구간을 보더라도 딱히 이익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보이죠. 자, 회사의 사업구조상 비용구조를 본다면은 원재료성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급여가 한 15% 정도, 감가 5%, 기타 등등인데요. 최근에 어디서 비용을 잡아먹고 있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일단 원재료성, 그리고 운반비입니다. 환관비 같은 경우에도 급여보다는 운반비용 이런 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수출과 함께 늘어나는 물류비용일 겁니다. 22년도 1분기까지 봤을 때는 원재료성과 기타는 여전히 이렇게 올라 있었고요. 연구개발비, 운반비, 수출 에이전트용 지급 수수료 등도 계속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매출이 찍힌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일단 해상운임이 피크를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운반비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GPM을 좌지우지하는 원재료들에 대해서도 볼게요.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압기 코어 외라고 나와 있는데 상당히 뭉뚱그려서 나와 있어요. 코어라고 함은 이렇게 감거나 쌓은 형태의 부품을 말하는 겁니다. 공시에는 원재료로 규소광판과 코어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코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대폭 오르면서 수익성을 갉아먹었고요. 규소광판도 오르면은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는 안 좋았죠. 물론 사측에서는 불이나 알루미늄 같은 비철금속의 흐름을 보면은 향후 이익률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들이 최근에 좀 꺾였으니까 GPM이 개선될 여지는 있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8월 말까지의 기사를 본다면은 변압기용 강판은 여전히 품귀 현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조차도 섣부른 판단할 수가 있죠.
만약에 원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남는 수출이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일단 내수보다는 수출의 이익률이 떨어질 것이고요. 20년, 21년에 회사 수출이 대폭 증가했었지만 실제 수익에는 기여를 못했죠. 그러니까 저가 수주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회사가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가 실제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상방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죠. 일단 큰 애들, 현대, LS 이런 애들이 이게 고개를 틀어놨고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뛰고 싶어 하잖아요. 얘들이 오르는 거는 태조 이방원 장세의 일환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통과되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법이라든가 각국의 에너지 부족에 따른 원전 수주, 예전에 국내에서도 변압기 터져가지고 원전 테마는 변압기다 했었기도 했고 풍력 수혜, 그리고 최근에 떡밥을 뿌리고 있는 사우디의 빈살만까지 엮어서 떠들 거는 수두룩했다는 거죠. 또한 갑작스러운 폭우로 큰 피해를 남겼던 강남 침수 사건으로 인해서 방수 변압기를 떠드는 사람까지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리기 좋으니 주가는 단기적으로 상방을 향해서 쏠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보였다. 하지만 저는 애초부터 그렇게 내키지는 않는 상태였는데요. 일단은 제가 재료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 종목이 닳고 다른 상태였다는 거죠. 워낙 스몰캡이고 떠들거리가 많다 보니까 형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떠든다는 거죠. 텔레그램 박 터진 지는 이미 수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가를 보더라도 그분들이 이모작 삼모작 했던 부분들이 이미 훤히 눈에 보이고 있고 또 한 번 떠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는 내가 기분이 안 좋다. 개인적인 편견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출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도 근본적으로 이 회사의 이익이 앞으로 나냐 안 나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좀 의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용 절감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친구여야 되냐라는 부분도 한몫 차지했겠죠. 자, 그럼 실제로 2분기가 어떻게 찍혔는지 보자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내수는 전년 대비 이렇게 줄어들었지만은 수출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포착이 되네요. 역시나 수주는 일한산했던 것처럼 엄청난 숫자가 찍히지는 않았고요. 예측했던 50억 남짓도 사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수준인데 이러면 일단 2분기 때 희망회로는 잠시 어긋난 거죠. 다만 누적된 수주를 이미 봤으니까 뒤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더 찍힐 게 있을 것이다 싶습니다. 회사의 매출은 찍힐 것이다. 실제로 이 업이 그간 보였던 계절적인 특성까지 반영을 한다면은 하반기 때 이렇게 뒤에 반영될 게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이익을 보면 어떻습니까? 폭발했습니까? 크게 변화하지 않았죠. 그래도 전년 대비 개선이 된 GPM 같은 경우는 30%까지도 올라와서 상당한 수준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환간비의 비중이 크게 올라오면서 근근히 개선된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어닝 나오고 미끄러져 있고요. 역시나 그들의 외침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어찌어찌 3호자까지 도전을 하려고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재룡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